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발치 진단받은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모든 치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부 상태를 보고 최대한 살리는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모든 치아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살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인 거라서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뜯어봤는데 대표적으로 치아 뿌리에 크랙이 가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현재로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제거를 해봤더니 뭔가 퍼포레이션이 있거나 뭔가 구멍이 엉뚱한 데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머리 부분이 다 썩어서 도저히 뒤집어 씌울 만한 치아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발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경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우리 몸에서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재신경치료가 실패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치근단 수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치근단 수술 가능성, 치아 재식술 가능성, 아니면 제거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발치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대신에 뜯고 임플란트로 가야 될 때는 제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진단을 받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생각보다 별로 지금 안 아픈데 괜히 뜯었다가 뽑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분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치아인지 알고 있으나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안 받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뽑았는데, 환자분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실은 2022년에 오셨었어요. 한번 저희 병원에 씹을 때 약간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어요 라고 내원을 하셔가지고, 실은 이제 요 치아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씌워져 있죠. 딱 봤을 때 신경치료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재신경치료를 해서 한번 살려보시죠. 근데 이제 크라운 하방이 여기가 약간 핀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치아 부분이 별로 없을 때 핀을 박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핀이 있어서 이쪽 위에 뜯었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썩거나 아니면 이 염증이 치유가 안 되면 발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 별로 그닥 피곤할 때만 가끔 아프고 참을 만한 통증이었기 때문에 괜히 뜯었다가 발치하게 될까봐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2022년 12월에 재신경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하기로 하다가 이제 예약을 미루고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여드름 같은 게 뼈가 엄청 많이 녹아서 고름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한 2년 정도 지났죠. 2년 조금 못 지났네요. 1년 3개월 뒤에 재방문을 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보면은 불과 1년 3개월 만에 까만 부분이 엄청 커져 버렸죠. 작은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022년 12월 달 사진을 보면 여기 입천장 쪽에 신경관이 안 찾아져서 이 부분에 약간 염증이 있는 거 빼고 그렇게 염증은 실은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그 염증 부위가 커다랗게 진행이 됐고, 요런 부분들도 다 녹아버렸어요. 뼈가 여기 부분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분 이거는 예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시죠 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다른 치아들은 이렇게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저희랑 관리를 잘 하시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제가 임플란트 잘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임플란트를 들어간 거예요. 자, CT를 보니까 이 부분에 뼈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입천장 쪽에 뼈가 완전히 다 녹아서 이 부분에 뼈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발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아래 남아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CT상에서 이 상악동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염증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임플란트 위치를 잡아서 모의 시술을 하는 거예요. 모의 시술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라운도 벗겨내고, 이 부분 내부가 많이 지저분한데 여기도 이제 고름이 있고 입천장 쪽도 고름이 있는데, 발치를 할 때는 항상 치아를 갖다가 쪼개서 발치를 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치를 해야 혹시라도 남아있는 뼈가 딸려 나올까봐, 그러니까 뼈를 보존을 해야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를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다음은 수술 장면이 다소 내포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치아 뿌리만 조각내서 뽑고, 이 부분 입천장 쪽 뿌리, 바깥쪽 2개의 뿌리를 뽑고, 이 중간 쪽에는 이제 염증을 물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가끔씩 염증이 있는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냐. 염증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염증을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뼈만 남기고 그 뼈에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어야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염증을 다 제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염증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뼈에서 이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은 거예요. 초기 고정력을 못 얻는다. 여기에서 이거를 못 얻는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발치와 보존술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사를 끼우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부위는 뼈가 광범위하게 녹았기 때문에 당연히 뼈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뼈 이식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쓰는 거죠. 커튼을 달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위쪽에 또 잇몸이, 좋은 잇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꿰매 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고 머리 부분 들어갈 부위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고 상악동 수술까지도 잘 끝냈고 발치, 염증 제거 이거를 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상악동 수술하고 뼈 이식하고 이거를 하루에 다 끝낸 거예요. 하루에 다 끝내니까 환자는 한 번만 고생하면 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았더니 이런 상태고 한 몇 주, 2주 지나니까 잇몸이 이런 식으로 빨리 여기를 다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는 임플란트 잘 한 발치 즉시를 해드린 거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치아를 1년 3개월 전에 그때 재신경 치료 받았으면 어땠을까. 아까운 거예요. 재신경 치료 받아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재신경 치료 받고 뜯었는데 크랙이 있거나 안 좋은 소견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임플란트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염증이 더 적기 때문에 뼈 이식은 더 덜했겠죠.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아신다고 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저는 좀 치료를 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